콩짝입니다. 콩짝이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한일 정상, 경제 안보, 과학기술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게 어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이었었다라는 거죠. 어제 두 정상의 이 공동 성명 발표 내용 직접 보고 오시죠. 오늘날 한일 양국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가까운 이웃으로서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서로의 삶과 미래를 폭넓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日韓関係をバランスよく進めていくことについて、大統領と認識を共にしつつ、個別の協力関係につきましても、重要な進展を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経済安全保障の分野では、戦略的で互いに利益をもたらす協力を進めていくべく、関係部局間で議論を進め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네,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성명까지 발표를 한다라는 건 뭔가 성과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두 정상의 이 공동 언론 발표 주요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과거사 부분이 있고요. 경제 부분, 아까 제목으로 나왔었죠. 경제 안보 분야 포괄적 협력 강화를 위한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AI, 이 지재권 관련해서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 문제 관련해선 스캔 범죄 공조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합의문도 채택을 했다라는 거. 영내 평화와 안정 부분입니다. 한일, 한미일 혹은 한중일, 괄호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적혀 있죠. 지금 영내 평화와 관련해서 우리 협력합시다. 비핵화 의지 재확인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인적 교류,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 이런 부분들 우리 서로 뭐 왔다 갔다 할 때 좀 편히 좀 합시다라는 부분에 좀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간략간략하게 좀 보긴 했습니다만 최은미 위원님, 지금 일단 총평부터 좀 들어보죠. 대략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정상회담이다라고 보세요. 다섯 번째 정상회담에서 꽤나 네. 많은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도 한 80점 80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왜 80점인지 이유도 좀 들어볼까요? 우선 전반적으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좀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양 정상이 뭐 이제 지방에서 개최를 했다라는 거는 한일 관계가 그만큼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개최한 게 2011년 이후에 처음인데요. 일본에서 네. 개최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간에는 양국 정상 간의 어떤 교류나 협력이 상당히 좀 지연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도쿄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만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일 관계가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과거사 문제가 주요 이슈들이 돼서 네. 다른 사안들을 논의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과거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점수를 만점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좀 이제 남은 과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20점을 좀 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뭔가 한일 관계가 안정화가 됐다는 게 이 수도가 아니라 나라현 이 일본 지역에서 지방에서 만난 게 사실상 굉장히 오랜만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양쪽에서 꼭 과거사 문제가 여러 가지 이 안에 대해서 논의가 좀 이루어졌다는 게 좀 그래도 주목할 만한 부분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20점은 어디서 빠진 걸까요? 네, 우선 이제 지금 시기가 또 굉장히 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도 갔다가 일본도 그쵸. 갔다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시기적인 요인들 때문에 좀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에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미치지는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감점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과거사 문제 네. 관련해서 물론 이번에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굉장히 민감한 현안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제 또 이렇게 첫 발을 또 내딛을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돼서요. 네.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네, 점수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0점 빠진 부분은 요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근데 사실 언뜻 보면 근데 여러 가지가 좀 얘기가 된 게 또 이번에 또 하나의 또 성과다 80점을 준 이유시기도 했었는데 보면 근데 너무 좀 개괄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경제 부분에 있어도 포괄적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 협의를 개시한다. 사회 부분에 있어서 공조하자라는 거. 영내 평화 안정, 중요성을 확인했다,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네. 사실 사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논의들은 아마 이번에 거의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문이 아직 채택되진 않았지만 네. 채택을 할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실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경제나 안보 관련해서는 우리의 기대치가 사실 높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적 교류는 사실 우리가 작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으면서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출입국 간소화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제안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여전히 이제 일본에서는 받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논의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다 꼼꼼하게 좀 건드리긴 했는데 이게 큰 진전이라기보다는 건드려서 약간 얘기를 한 거기에서 첫 발을 뗐다라니까 이런 느낌적인 이 의미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된다라는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게 구체적인 정책뿐만이 아니라 일단 한일 관계가 좀 안정화가 됐다는 게 좀 80점을 준 주요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방일 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상당히 좀 뭘 많이 준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다카이치 호텔 앞 마중 이는 보라색 넥타이 깜짝 드럼 합주도 있었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묵을 숙소죠. 숙소인 호텔 앞까지 직접 나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못 바를 모르겠습니다. 역사님이시죠? 아름다신 것 같습니다. 최은미 위원님, 이게 숙소 호텔 앞까지 정상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네. 경우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한국을 이제 존중하고 또 환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표정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번에도 이제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한 이제 리액션을 보였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을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호텔 숙소 앞에까지 정상이 직접 나오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건 정말 환대하는 거고 표정을 봐라. 아주 크게 웃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다카이치 총리뿐만이 아니라 이게 나라현에서 있었죠. 수도가 아니죠. 나라현 지역 자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환대가 한글 플래카드가 보였습니다. 같이 볼까요? 바로 이거죠. 보면 이 나라 시청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환영 이재명 대통령 나라시 방문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적어서 플래카드가 붙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상당히 뭔가 좀 많이 준비하고 환영합니다라는 뜻을 명확하게 좀 전달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나도 지금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우리 잘해봅시다라는 걸 뭘로 드러냈느냐. 넥타이로 드러냈다라는 거죠.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간사이공항에 막 도착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넥타이 색깔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빨강과 파랑이 합쳤을 때 보라색이죠. 한국을 파랑이라고 보고 일본을 빨강이라고 봤을 때 두 개를 섞은 보라색을 일부러 골라서
타카이치 총리와 회담을 할 때도 같이 이 보라색 넥타이를 맸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통령 선물로 뭘 갖고 갔느냐. 드럼을 갖고 갔다 그래요. 같이 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산 드럼을 선물로 줬고요. 그리고 타카이치 총리는 드럼 스틱. 요 막대를 지금 스틱이라고 하죠. 요 스틱을 선물로 줬다. 근데 보면 요 스틱이 뭐라고 써 있어 제가 확대해서 봤더니 각자의 사인이 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스틱을 줬다. 근데 스틱만 준 건 아니고 요즘 옷을 입고 있죠. 이 옷이 여기 보면 타카이치 사나에라고 하고 여기에 사실 일본 이 일장기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태극기 그리고 리재명이라고 이름을 넣어서 유니폼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옷까지 맞춰서 또 이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최은미 위원님, 아베 총리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금 골프채 준 게 굉장히 좀 인상에 좀 기억이 강하게 남긴 하는데 일본의 오모테나시가 대체 어떤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대한의 환대라는 것을 좀 의미를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드럼을 선물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카이치 총리가 되기 전부터 굉장히 좀 유명했던 게 오토바이 그리고 그쵸. 드럼 이런 것들로 과거에 이제 취미 생활을 했던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그것을 기억하고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그 평생의 소원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카이치 총리가 다 이뤘다라면서 그런 이제 부러움을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아마 이제 드럼을 같이 네. 치는 것을 그런 이벤트를 또 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사실 지난번에 경주 에이펙 때 이 다카이치 총리가 왔었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는 제 꿈을 다 실현을 시킨 분이에요. 드럼 치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제가 다 해보고 싶었던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한바탕 또 깔깔깔 웃음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요걸 기억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드럼을 선물을 했는데 타카이치 사나이 총리도 드럼 스틱을 선물했다는 건 꿈만 갖지 말고 한번 배워보시죠. 라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다, 화기애애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이런 오모테나시를 받으면 나쁠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일 간에는 항상 뭐가 있냐? 과거사란 도도한 큰 강이 흐르고 있죠. 요번 회담에선 과거사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양국은 동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山口県宇部市の長生炭鉱にて発見されたご遺骨に関しては DNA 鑑定についての協力に向け日韓間の調整が進展している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 네, 투정상 조세이 탄광 얘기를 합니다. 조세이 탄광에서 수몰된 이 광부들의 DNA를 같이 좀 감정하는데 협력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조세이 탄광이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입니다. 이게 뭐냐면 1942년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일본 야마구치현 이 우베시 연안 해저 이 탄광입니다. 해저 탄광을 만드는데 요 지하 갱도 누수로 주선인 136, 일본인 47 해서 183명이 숨진 상당히 좀 큰 사고인 거죠. 관련해서 이 희생자 유해 수습 진상 규명 노력이 민간단체 주도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걸 이번에 한일 정상이 같이 우리 같이 이 DNA 이 수물자들 감정하는데 협력을 좀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한겨레 조세이 참국 규명 협력 첫발 이 대통령 5번째 회담서 결실을 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조선일보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조세이 탄광만 언급했다. 민감한 과거사는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최은미 위원님,
한겨레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첫발 뛰었다라는데 앞으로의 또 뭔가 방점이 있고요. 조선일보는 DNA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거는 터치를 안 했잖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아까 깎인 20점. 네. 네, 일단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까지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나 강경 보수로 알려진 다카이치 내각과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상당한 노력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일본의 좀 태도의 변화도 있었다라고도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세이 탄광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현안에 비해서는 물론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현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그렇게 높은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이제 언론사에서 좀 다르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도 어느 정도 평가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아직 남아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좀 진전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조세이 탄광 같은 경우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DNA 감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역시나 굉장히 민간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을 또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준다 하면 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첫 발을 잘 뛰긴 했는데 다음 발로 가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좀 느껴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첫 발을 잘 뛴 건 맞는데 관건은 첫 발이 끝발이면 안 된다. 두 번째 발로 바로바로 현실적으로 이 뭔가 성과가 좀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살짝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첫 발은 뗐고요. 두 번째 발을 언제 얼마나 보폭으로 뗄 것이냐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